지금 사병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하사관과 초급 장교를 원활히 확보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까? 네, 초급 간부는 뭐 병사를 지휘해서 일선에서 전투력 발휘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자라날 인재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봐서 이 단기 복무 간부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지금 인구 변화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측에 의하면은 2040년에 가면은 20세 청년들이 15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줄어든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민간 부문과 군대가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런데 하사관들과 초급 장교에 대한 처우가 낮아서 그 처우 개선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논문이 출간되는데 증인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 말한 대로 정부 예산안보다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긴급한 현안이다 해서 증액을 협의했던 건 맞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군 초급 간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에는 7,639명이 빠져나갔으나 2023년에 9,482명으로 처음으로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가 9,000명 선을 넘었다 해서 초급 간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크게 이슈가 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증액되지 못한 예산안 중에서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의 필수적인 항목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직비, 장교 단기 복무 장려금,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수당,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장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항목들이죠. 그렇습니다. 4-5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대칭전, 복합전쟁 이런 용어 등과 등치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경계선이 딱 분명하진 않는데 안보 전문가인 증인께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하이브리드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것, 불법 점령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경제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심리전, 영향력 공장 등을 망라합니다. 특징은 공격 대상 및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정권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 어디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상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전은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은 상당히 감퇴된,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상태에서 몰리기가 쉬운 거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영향력 공작 등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사회 통합성 같은 것이 또 윤리감 이런 것도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단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전은 타국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또는 타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 수출 규제 등 합법, 비합법 수단, 군사적인 수단, 민간 분야의 수단, 정치, 경제 등 영역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광의의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구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이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전 특성상 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개방성, 포용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 공작이나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도 발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친선 차원에서 또는 경제 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우리의 규범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이브리드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초환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계명대 교수와 쓴 책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서 하이브리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예.